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목이 다소 도발적이죠. 저는 이 책 제목 때문에 이 책이 철학서 또는 인문학서 또는 명상서적 이렇게만 생각하고선 어떤 사전 지식 없이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였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문의, 명의가 쓴 책인가? 좀 의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직업 때문에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코로나 양성을 받고 나서 약간 우울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가짐이 조금 전에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꽂이에서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도발적인 제목에 이끌려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정말 단숨에 이 책을 읽어내렸는데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과 의사가 쓴 병원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학 기술이나 아니면 병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이 책은 윤리서 또는 명상서 또는 인문학 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작가님의 이력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을 살짝 보니까 이 글이 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 작가님은 단순하게 그냥 의학만 하신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학을 또한 공부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유려하고 어떤 사상가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죽음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죽음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경험하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여전히 막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노년의 모습은 어찌 보면 환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령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사례를 통해 담담하게 보여주는데요. 작가가 병원에서 바라보는 죽음, 의학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죽음, 사회 시스템이 바라보는 죽음, 그리고 작가의 아버지의 죽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막막해서 직접 말하지도 못했던 죽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의 오류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죽음 또한 그 생명의 변화의 과정 중에 하나죠. 아니, 그 변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해도 대놓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거나 논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맞게 되는 급작스런 변화,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이 책에서는 어떤 미화도 없고 과장도 없이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의료 현장, 노인 요양센터,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까지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죽음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마지막 생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마지막 생을 살 것인가와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무엇보다 의학 기술자, 다시 말해 죽음과 싸우는 기술적인 면에 집중한 전문가로서의 그 의사의 관점이 나오는데요. 이 책의 저자 아툴 가완디는 의학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때로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보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죽음을 일상처럼 마주하는 의사로서의 모습에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의사가 환자의 삶 자체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 기술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환자의 마지막 삶의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정서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점에서는 질병은 없으나 더는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지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시스템이 매우 안전하고 믿을 만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유가 통제된 감옥보다 더 못한 시스템이라는 그 이면을 보여줍니다. 어린이집보다 더한 규율로 통제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시스템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과 자율성은 묵살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일일이 다 부양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의료 시스템과 사회보장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에 대해서 또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마지막 삶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을 존중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이 끝까지 지켜지기 바라는 그 현장에 있는 의사의 바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죽음만이 있을 뿐이겠죠. 이 책에서는 그런 죽음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효율성과 편의성과 안정을 우선으로 삼았던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고 담담하게 제안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3가지만 생각해보자 하고선 마음 먹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연명치료, 두 번째가 호스피스, 세 번째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경험도 없고 간접적인 경험도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이 3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들은 건 이렇게 책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간접 경험한 게 전부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요양원은 물론 미국 시스템입니다. 해외는 독립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이 노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획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루의 스케줄을 잡고 어떤 자율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때로는 무엇을 입을지조차도 이 요양원 직원 또는 간호사, 의사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최악은 제가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리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죽음 자체보다도 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연명치료 거부라는 그런 뭐 서약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늙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이 책을 읽고선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연명치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제가 보호자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연명치료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연명치료를 포기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죄책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 한이라고 그러죠. 내가 해볼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서약서 또는 뭐 확인서 뭐 이런 걸 쓸 기회가 있다면 저는 연명치료는 거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명치료로 어떤 뭐 호흡기를 꺾거나 아니면 정말 항암치료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된 치료 방법들로 인해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없다면 그 또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벌써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니 하면서 주제를 확 바꿔버리거든요. 그만큼 이게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마음이 또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뭐 제가 나중에 아니야, 연명치료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작가님의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는데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결과적으로 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족들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죽음이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한 이러한 죽음은 축복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건 명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없죠. 영원한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 죽음이 두려운 건 급작스런 질병이나 또는 사고가 아닌 이상엔 나이가 들수록 죽을 확률은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 죽음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노년 또는 장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전반부는 마치 내가 절대 죽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죽음이라는 건 나한테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앞만 보면서 달려가잖아요.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또 자아 성장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뿌듯하게 어떤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데서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고 신체적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한마디로 늙게 되면 그런 사회적인 확장보다는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안정된 일상, 반복된 일상, 이런 것들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진정으로 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조차도 무너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시 아기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아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나의 죽음이 결정된다? 이러면은 조금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책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민낯을 통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많은 관점과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삶의 모습이 다 제 각각이듯 죽음의 모습 또한 제 각각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깨달은 건 보호자로서 바라보는 죽음과 제 자신의 죽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저는 이렇게 막 장례식을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인의 부모님들, 친척분들 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서 이 죽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책만 읽었을 뿐이지 이처럼 딴 나라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는 저한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어떤 이 작가도 환자의 죽음과 또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내가 보호자로서 바라보는 그 죽음과 내 죽음 자체는 결코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동일한 관점으로 그걸 대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삶은 정말 다양하고 그 다양성, 그리고 그 이 알록달록한 세상을 즐기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단순하고 계속 무시하면서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 자신에 대한 죽음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뭐 이야기 구상을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좀 약간 저는 작가니까 그런 창작의 의미에서 그런 죽음을 많이 봤었는데, 이 책은 그런 창작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아주 적나라하면서도 또한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죽음을 보여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죽음이 무섭다?
두렵다 이렇다기보다는 죽음 또한 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노년 은퇴를 준비하듯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죽음 자체 또는 장례식 이런 것도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한 죽음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 감각을 알려준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지인들이랑 친구들이랑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떻게 죽게 될까? 우리 늙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요양원 들어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질병이 없고 그 다음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집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밤에 잠을 자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이 집에서의 죽음을 최고의 죽음이라고 제 친구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게 아마 가장 축복받은 죽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용기 내서 제가 이 책을 읽었고 또한 용기 내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질문, 피하고 싶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 또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